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파민이 터졌던 일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발리에 갔다가 외국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와 연애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어릴 때 막 초등학교 중학생 때 TV 보면서 연예인들 나올 때 그런 상상 막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의 일반인 여자친구가 내가 된다면 그래서 그 연예인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막 비밀 연애를 하고 팬들한테 막 포착 당해가지고 막 큰일이 나고 막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었답니다. 작년에. 이거를 제가 아직도 그 모든 과정을 겪고 헤어지고 그 이별을 하고 다 극복을 한 지금 시기에 와서까지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면서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쇼츠로는 간간히 풀어드렸었어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풀 버전을 풀어드리고 싶었으나 제가 이 이별을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었고 혹시나 이 친구의 커리어에 좀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에 여태까지 썰을 못 풀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처음 만났던 게 이제 작년 7월 말이었어가지고 이제는 제 마음의 준비도 됐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나라에서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였어가지고 제가 이 썰을 쇼츠랑 릴스로 풀 때 사람들이 가수보이라고 별명을 달아줘서 가수보이라고 부를 건데 이 가수보이가 자기 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알 법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려고 하셔도 추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여가지고 댓글로 이게 뭐 어느 나라 사람일지 혹은 누구일지 추측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와 도파민 대박.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군. 그냥 이 정도로만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겟레디를 하면서 썰을 풀어볼 거여가지고 그럼 저는 화장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오늘은 스킨케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제품을 쓸 건데 이 중에서 이 세럼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수보이께서 되게 좋아하는 세럼이었어요. 그 친구랑 처음에 이제 영상통화 같은 거 할 때 영상통화 너머에 화장대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나도 그 세럼 쓰는데 하니까 그 친구 메이크업 샵에서 코리안 스킨케어를 엄청 많이 쓰셔가지고 이 세럼이 좋다고 추천을 해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잔뜩 쟁여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공통점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난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선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스킨천사 센텔라 토너 패드를 이렇게 양쪽 볼에다가 한 1분 정도 올려줄 겁니다. 제 피부 타입은 약한 건성에다가 민감성이어가지고 나이트 스킨케어는 항상 그 계절에 맞게 바꿔주는데 아침에 화장할 때는 화장 잘 먹는 아이템들 중심으로 거의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계절별로 그냥 레이어링 하는 정도만 살짝씩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수보이와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면 때는 작년 8월 제가 퇴사를 하고서 발리로 한 달 살기를 갔을 때였어요. 제가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한 달 내내 같은 숙소에 있었거든요. 항상 아침마다 커튼과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막 영상을 찍겠다고 난리를 다 쳤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숙소가 다 안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고 볼 테면 봐라. 난 영상을 찍는다. 난 내게 할 길을 간다. 이렇게 영상을 매일 아침마다 찍었었는데 근데 하루는 또 그날 룩북 영상을 찍겠다고 아침부터 문 다 열어놓고 난리를 치면서 막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방이 완전 난장판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뭔 단체 손님이 온 건지 막 애들이 시끄럽게 막 우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막 짐 잔뜩 들고 와가지고 계단을 우르르르르 내려왔다가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두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밖이 너무 시끄러우면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앉아가지고 언제 조용히 하는 거야? 시끄러워. 뭔 단체 손님이 왔어. 이러면서 걔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영상을 이제 다 찍고 힘들어. 이러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제 방문 앞으로 이렇게 훅 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진짜 뜬금없이 저한테 이 숙소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모르는 남자가 안 그래도 내 방 지금 난장판인데 거의 그냥 내 방에 들어올 기세로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확 발동해가지고 아니 나 와이파이 비밀번호 모르는데?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완전 시무룩해져가지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알았어. 이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약간 뭐야, 이 숙소에 지내는 사람이긴 한 게 맞아? 이 숙소에 지내는 사람이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직원한테 안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달바에서 나온 비타 토닉 캡슐 크림까지 발라줬고요. 이게 향이 진짜 좋은데 또 가볍게 잘 스며들어가지고 아침에 화장 전에 써주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에서 나온 립 볼륨아이저. 저는 이거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입술에 올려놔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립이 자연스럽게 플럼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하는 동안 얘가 플럼핑이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스킨천사 선크림 발라줄 건데 이 화장이 밀리는 이유가 그 주범이 의외로 선크림이래요. 선크림을 잘못 바르면 화장이 엄청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밀리지 않게 진짜 가볍게 피부에 싹 스며드는 스킨케어 같은 그런 선크림을 골라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스킨천사 센텔라 선세럼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름답게 완전 세럼처럼 피부에 싹 스며들어서 밀림이 아예 없어요. 근데 제가 그날 룩북 영상을 찍고 나서 혼자 바다에 가가지고 태닝하고 책 읽고 이러면서 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방에서 수영복 갈아입고 커버업 갈아입고 이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본 남자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직원한테 와이파이 비밀번호 못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나? 옷을 다 갈아입고 바다 갈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숙소 공용 공간에 그 남자가 앉아있는데 자기 친구들이랑 또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둘러싸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주려다가 친구들 막 우르르르 있는 거 보고 아 내가 도와줄 필요 없겠네 저렇게 친구도 많은데 하고 그냥 친구들이 입구 앞에 우르르 앉아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이러고 문 슉 열고 호로록 이렇게 바다로 나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연작에서 나온 베이스 프랩을 먼저 발라줄게요. 이게 약간 피부 위에 딱불처럼 남아가지고 베이스가 좀 착 달라붙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렇게 바다를 혼자 가서 놀고 제가 원래 지내고 있던 지역이 짱구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짱구에서 울루와뚜로 친구들이랑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갔어요. 그렇게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짱구로 돌아왔는데 숙소 앞에 내 방 앞에 쇼핑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 쇼핑백? 그리고 사실 그때 저한테 관심을 보이던 이탈리아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선물을 두고 간 줄 알고 처음에는 뭐야 이 이탈리아 귀엽네? 하고 딱 열었는데 색이 2권이 들어있고 그 안에 무슨 귀여운 스티커가 2개가 들어있고 A4 용지에 편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이게 뭐지? 이러고서 열어보니까 러브레터가 구구절절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너를 봤는데 그 너를 본 이후로 너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너에 대한 생각이 자꾸자꾸 난다. 그래서 너가 혹시 괜찮으면 맛있는 거라도 같이 먹거나 산책이라도 가볍게 같이 하자. 내가 월요일에 발리를 떠나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너한테 연락을 남기지 않으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연락을 쓴다. 이런 편지가 들어있으면서 자기의 그 왓츠앱 전화번호랑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이게 뭐지? 누구지? 하고 인스타그램에 그 친구 아이디를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이 나오잖아. 그 사진을 보니까 알겠는 거야. 아 며칠 전에 나한테 와이파이 물어본 이 남자구나. 근데 그 남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 밀리언이 찍혀있고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보통 사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셀러브리티여가지고 어디 화보를 제대로 찍은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앨범 커버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 자꾸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꽤 유명한 가수고 데뷔를 하자마자 완전 슈퍼스타로 빵 뜬 그 나라의 슈퍼스타 가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월요일에 발레를 뜬다 그랬는데 나도 월요일에 발레를 뜨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난 애초에 그 친구한테 처음에 관심이 없었잖아. 뭐 그 사람이 슈퍼스타인 건 슈퍼스타인 거고 가수인 건 가수인 거고 그래서 뭐 나한테는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콘텐츠다. 이걸 릴스감이다. 디올에서 나온 포에버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지금 몸은 약간 태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굴은 그 태닝된 톤을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 톤 다운을 시켜줄게요. 저는 광 나는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은은하게 피부에 광을 딱 예쁘게 살려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습보이가 저한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전부터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연고인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숙소는 되게 그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숙소였고 제 숙소 바로 옆에
엄청 커다란 빌라가 있었어요. 근데 제 숙소랑 그 빌라랑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가끔 사람들이 잘못 들어오기도 하고 배달 같은 거 시키면 배달 기사들도 가끔 잘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스보이가 한번 저희 숙소로 입구를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잘못 들어온 타이밍에 제가 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영상을 막 혼자 찍고 있었던 거죠. 그 숙소 입구에서 제 방이 바로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그때 가스보이가 한 번 나를 보고서 저 사람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걔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발리러 온 것도 데뷔를 하고 나서 너무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발리를 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성공적인 데뷔 기념 여행? 그렇게 친구들이랑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걔네가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체크아웃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다음 숙소를 어디를 갈지 예약을 못한 상태로 그 빌라에서 그냥 체크아웃 시간 되자마자 쫓겨난 거예요. 그때 딱 그 가수보이가 야 그러면은 우리 빌라 옆에 숙소 다른 거 하나 더 있던데 그 숙소에서 좀 쉬면서 다음 숙소 어디 갈지 정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다 그래 좋아. 그리고 이제 가수보이는 저희 숙소로 옮겨오면서 아 내가 그때 봤던 그 여자애가 오늘도 그 숙소에 있을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숙소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다 활짝 열어두고 거기에서 또 막 영상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수보이가 아 이거다. 저 여자가 아직도 여기 있다. 아, 말을 한번 걸어보자. 뭐라고 말을 걸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걔가 생각해낸 최고의 멘트. 약간 좀 작업 거는 것처럼 안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나랑 말을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멘트가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야? 였던 거야.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본인 나라에서 엄청난 그 데뷔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걔를 좋아할 거야. 그리고 걔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걔가 걔네 나라에서 좀 집안이 대대로 유명한 집안이어가지고 걔네 가족들도 다 엄청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엄청난 관심과 인기 속에서 자란 애가 이제 슈퍼스타까지 돼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완전 차갑게 대답했잖아요. 막 아니? 모르는데?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 이렇게 차갑게 대답을 하니까 걔는 이제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이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었거든요. 너 그래서 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레터까지 써서 내 방 문 앞에 놓고 갔던 거야? 이러니까 걔가 내 방이 진짜 태풍이 쓸고 지나간 것 같은 난장판의 방 속에서 제가 너무 고요하게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차갑게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 뭐지? 이 여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그 자체인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타이밍에 그냥 내 스타일이 예쁜 여자네? 에서 나 저 사람 너무 알고 싶다. 이 에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컨실러랑 브론저로 얼굴 윤곽을 살려볼게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할 마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게 됐냐면 저도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심심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가수보이가 저한테 어떤 책을 줬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한 권이랑 키르케라는 소설을 한 권을 줬는데 노르웨이의 숲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책이고 이미 몇 번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일단 넘기고 키르케라는 책이 처음 보는 책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키르케라는 책을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좀 조명받지 못했던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소설로 푼 되게 좀 진보적인 소설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여성서사 책 너무 좋아하고 책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뭔가 이런 책을 선물로 주겠다고 고른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레터까지 정성 들여서 써서 주고 갔는데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항에서 제가 걔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연락에 너무 늦게 답해서 미안하다. 근데 너도 발리를 떠난다 그랬고 나도 지금 발리를 떠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안 했었다. 근데 너가 준 책 지금 공항에서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고맙다. 너의 편지도 잘 읽었다.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서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죠. 그러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그냥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서 마무리할 생각으로 연락을 했던 건데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그 친구한테 답장을 받고 나서부터 또 이상하게 계속 스무스하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걔는 걔네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싶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데뷔를 준비를 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턴이 넘어와가지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뭐 어릴 때 꿈은 뭐였고 앞으로는 뭐를 하고 싶고 이런 게 되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예요. 전화로 넘어오고 영상통화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전화를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해 뜨고 있고 막 아침 6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펄 하이라이터랑 쉐딩으로 음영을 더 많이 넣어줄게요. 근데 진짜 그때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진짜 약간 "헉, 영혼이 통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가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운명의 상대를 만난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은 헤어졌기 때문에 운명의 상대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연락만 몇 주 정도 하다가 다음 작업이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텀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텀이 남아있어서 그 친구가 한 번 더 짧게 휴가를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는 자기 단짝 친구랑 뭐 어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단짝 친구랑 약속이 된 게 있으니까 여행은 같이 가야 되는데 또 가수보이가 저를 만나러 오고는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가수보이랑 단짝 친구랑 원래 여행을 가려고 했던 여행지는 내가 가기에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타이밍이 되게 바쁜 타이밍이었어서 3, 4일밖에 시간을 못 내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걔가 한국을 오자니 또 한국도 그 친구가 오기에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한국도 아닌 그 친구 나라도 아닌 어딘가 다른 제3국에서 만나야 하는데 제가 시간과 거리 여유상 태국이나 베트남 정도까지는 제가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 친구 나라에서도 한국을 오는 것보단 태국이나 베트남을 가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랑 베트남 중에 어느 지역을 갈까 막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치앙마이가 그 친구 나라 관광객들이 치앙마이를 좀 덜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가 지금 연예인이니까 좀 편하게 휴가를 즐기고 또 저랑 같이 데이트를 하려면 그 친구 나라 사람들이 좀 덜 있는 곳을 가야지 움직이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결국 치앙마이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제 이 롬앤 섀도우 팔레트랑 리스키의 섀도우 팔레트 약간 이런 실버 색깔이 엄청 많은 팔레트거든요. 이 두 개로 눈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막상 치앙마이에 가는 날이 오니까 와 너무 긴장돼서 미치겠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딱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면 어떡해. 걱정되는 마음도 들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떡해 나도 보고 싶은데 어떡해 나도 이제 얘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얘가 좋아졌는데 어떡해 그래서 아 그래 한 번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랑 때문에 미친 짓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치앙마이에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제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가스보이는 저를 다른 바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가면서 너무 긴장돼서 미치겠는 거야. 자꾸 친구랑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가서 바에 앉아있으니까 그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도 걔가 딱 그 바에 들어오던 순간이 나는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이제 그 친구랑 모든 게 정리가 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는데 키도 너무 크고 비율도 좋고 치앙마이에서 봤을 때가 훨씬 더 잘생긴 거예요. 몸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무엇보다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친구한테 합격 개같이 합격 언니 나 시집 갈게 이렇게 하고 치앙마이에서 보자마자 이제 서로 그냥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지.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같이 몇 박 며칠 동안 엄청 좋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치앙마이에 같이 있으면서 막 엄청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 와, 내 인생 도파민 미쳤다. 내가 살다 이런 경험까지 하는구나 싶었던 게 한 번은 치앙마이에서 그 코끼리 보호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보호소에서 구조된 코끼리들을 이제 보호를 해주고 계신데 그 코끼리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먹이도 주면서 이렇게 교감도 하고 약간 이런 투어가 있거든요. 나랑 가수보이랑 단짝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갔어. 갔는데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걔네 나라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막 재밌게 놀고 코끼리 막 만지고 저랑 가수보이랑 막 이렇게 셀카 찍고 막 허그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투어 거의 한 마지막쯤에 그 투어 가이드분 태국 분께서 가수보이한테 너 근데 너네 나라 가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랑 가수보이랑 단짝 친구랑 셋이 일동 얼음.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냥 신나게 붙어가지고 다정하게 아무것도 숨길 생각 없이 그렇게 코끼리 관찰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에?
유명한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핸드폰을 들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고 제가 그 전까지 가수보이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하고서 이렇게 슬금슬금 뒤로 빠져가지고 그 단짝 친구 옆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그런 일도 있었고, 태국 치앙마이에 되게 유명한 펍이 하나가 있대요. 그 재즈 펍을 이제 다 같이 갔죠? 근데 거기 가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한국인들 중에 제 구독자분이 계신 거예요. 갖고 저를 알아보는 구독자분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다 저한테 인사해주시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제가 그때 치앙마이 가기 전에 그 발리에서 레터 받고서 저 여러분 저 외국 연예인한테 러브레터 받았어요 이렇게 리액션 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상태였거든요. 물론 그걸 올릴 때는 가수보이의 허락을 받고 올렸어요. 저랑 가수보이가 여기 앉아있고 유리문이 여기 있고 그 유리문 바깥 건너편으로 저한테 아는 척을 해준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 써가지고 언니 저 남자가 그 남자예요? 하고서 이렇게 창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구독자 만났으니까 맥주라도 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독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진짜 연예인은 가수보이는 막 거기 카운터에 가가지고 맥주 주문해가지고 맥주 막 날라주고 옮겨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가수보이랑 같이 여행 온 단짝 친구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그 친구가 거의 저희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그냥 좋은 시간 보내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저희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손잡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친구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막 주변을 살펴요. 혹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 단짝 친구가 혼자 이렇게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탁 멈춰서서 도루루루루루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막 우리나라 사람 있어!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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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희가 이렇게 손잡고 나나나 이렇게 가다가 하고 바로 뒤돌아서 이렇게 도망가고, 셋이서 어떤 바를 갔는데 그 바에 걔네 나라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가수보이의 팬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랑 가수보이랑 또 이렇게 붙어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너 맞지? 나 너 노래 진짜 잘 듣고 있어.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단짝 친구랑 같이 온 친구인 것처럼, 가수보이랑 나랑은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닌 것처럼. 그 치앙마이 여행이 끝나고서 가수보이는 그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완전 이제 바쁜 스케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즌이 12월이었어요. 12월에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연말 기념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평소처럼 연락하고 다시 영상통화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12월까지 언제 기다려? 이런 생각이 이제 둘 다 드는 거예요. 가수보이가 출장 스케줄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장 스케줄 일정에 같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스케줄 중이고 해가지고 좀 바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짬을 내가지고 저랑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출장 스케줄에 같이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좋다 하고 저는 이제 그 친구의 스케줄 일정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스케줄을 따라갔다 와서 이 친구랑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일정 따라갔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제가 평생 동안 할 수 없는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도 그 친구가 뭐 업계 관계자들이랑 미팅이 있는 거 따라가고, 어쩌다 보니까 가수보이 아버지도 한번 뵈가지고 하이 한 번은 다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가수보이, 저, 기사님, 매니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차가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창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알아보고서 안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창문에 선텐이 돼 있고 그 선텐 안쪽에 뭐 이렇게 한 번 더 가릴 수 있는 가림막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가림막이 있으면 어쨌든 창밖 풍경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해서 가림막을 내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차가 멈추자마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랑 그 친구랑 같이 밖을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계속 같이 안에만 있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가 스케줄이 있을 때 저도 스텝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같이 따라 나가거나, 그 스케줄에 또 가수보이의 친구들이 같이 따라왔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친구 무리를 다 같이 불러가지고 저도 그 무리 중 한 명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되게 좋은 레스토랑을 갔어요. 엄청 좋은 레스토랑을 가서 맛있게 먹고 분위기 즐기고 이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레스토랑 측에서 셰프랑 직원들이 또 그 가수보이를 알아보고 케이크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케이크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막 우와 이렇게 박수 치면서 갑자기 그 식당 직원분이 그 가수보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아 이렇게 하고 영상 찍고, 또 영상 찍는데 제가 나오면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친구들 있는 쪽으로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뭐 후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그 친구가 팬미팅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 일정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어떻게 그 팬들 앞에 가요, 제가. 지금 비밀 연애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이건 외국이건 똑같거든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가수나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배우가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게 알려지면 어쨌든 그들의 커리어에 영향이 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고 있는 거를 특히 데뷔 초에는 조심스럽게 숨겨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보고 자기 팬 이벤트 하는 거를 같이 가자는 거야. 너 미쳤니? 그걸 내가 어떻게 같이 가? 그거를 제가 한국 케이팝 문화에 대응을 해서 생각해보면은 막 데뷔한 남자 아이돌이 갑자기 팬사인회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 일반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 그것도 외국인 일반인 여자친구 데리고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자기 스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가거나 내가 그 친구의 팬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같이 그 팬 이벤트를 갔으면 좋겠대요. 이거 완전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연예인의 일반인 여자친구 모먼트 아니야? 어쨌든 저도 그 친구 커리어에 누가 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막 엄청 재밌고 도파민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수보이의 스케줄을 따라갔다 왔던 게 이 친구랑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친구가 막 데뷔로 성공을 거둔 타이밍에 저를 만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방금 이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야 할 일만 남은 상황인데 뭔가 나라는 존재가 좀 이 친구의 커리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커리어가 점점 본격적으로 쌓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는 점점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가수보이한테 계속 가야만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스케줄을 또 계속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엄청 화려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엄청 좋을 것 같으면서도 또 이 삶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감당해야 할 몫이 많구나. 근데 그거를 이 연예인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만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파트너들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연애의 방식인가?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이런 모양인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커리어에 방해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감추고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들을 포기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사랑의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이라이터를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슬슬 준비에 시동을 걸고 다시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준비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쇼츠로도 제가 몇 번 이제 곧 다시 해외에 나간다 이런 언급을 살짝 해드리기는 했었는데 블러셔는 이걸 사용해줄게요. 아무튼 그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한테는 곧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타이밍은 제가 이제 그 준비를 막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상황에 맞춰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에 그 친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막 서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해가지고 싸우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싸워. 그럼 화해해. 다시 우리 12월에 어디에서 만날까 막 논의를 해. 그러다가 또 싸워. 저 12월에 만나지 말자. 이렇게 돼. 그러다가 또 화해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내가 이거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이런 싸움이 생기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 컷! 이렇게 잘라내버렸을 텐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만큼 허용해주고 있던 선을 이 가수보이에게는 이만큼 더 많이 허용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하고 있을까? 이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친구와의 그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그리고 그 도파민이라는 게 단순한 이런 상황적 도파민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도 너무 좋아했고 그 친구도 너무 좋아했고 너무너무 같이 있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들이 즐겁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도파민들에 절여져서 원래 나라면은 허용하지 않을 선까지 허용을 해주고 이 친구를 만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이 중에 뭘 바를지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뭘 바르지? 누드톤을 발라볼게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거예요. 계속 사랑을 보고 갈 것인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삶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를 조금씩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냥 느껴지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파민이었던 가수보이와의 연애썰, 여기까지 풀버전이었고요. 어쨌든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을 많이 안겨줬던 친구여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도 그 친구의 여정을 응원을 하고 있고요. 이 립 볼륨아이저를 발라가지고 광을 더 지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엄청나게 많은 거를 배웠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의 기준이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그 기준을 넘어오려는 사람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랑이 오더라도 그 사랑을 내 인생보다 위에 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관계가 끝났을 때 사실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아직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상태였고 뭔가 지금 당장 관계를 끝나고 싶지는 않은데 관계를 끝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후유증이 진짜 오래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극복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썰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저는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올린 뭐 발리 영상이나 가끔 이제 제 친구들과 같이 특히 작은조씨 언니와 같이 노는 영상들에서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화려한 싱글 에라를 잘 즐기고 있고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들이나 핫걸 마인드셋 뭐 약간 이런 거 제가 다 꾸준히 모아놨다가 언젠가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쫙 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도파민을 채우는 데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빠이!